일단 여기. 네. 광명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광명이 섹터가 이렇게 나눠지죠. 네. 광유, 철산주공, 재건축. 그래서 지금 여기 예쁜 아파트들 13단지, 12단지 그리고 그 저기 뭐예요? 한신. 네.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여기 요 밑단에서도 철산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네, 그래서 광유, 철산, 주공, 재건축, 한, 라이징 스타. 최근에 뭐 올해 제일 스타인가 광명시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 정말 몰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아 같은 경우는 2009년, 2011년 이렇게 사이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고. 휴먼시아였어, 휴먼시아, 그렇죠. 휴먼시아로 이렇게 입주를 했고 이제 여기도 이제 휴먼시아 단지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단 광명 역세권, 광유, 철산, 주공, 하안, 주공, 소아 단지들, 그리고 광명 역세권지구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섹터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게 지금 한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는 이제 광명 역세권지구 5개 단지가 뜨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산 주공 아파트 광유인데 최근에 최근 제가 여기를 2016년부터 다녔는데 뭐 피가 1,500, 1,000 뭐 이랬었죠. 네, 이랬었어요. 1,000만 원대였었죠. 그래서 제가 뭐 진짜 정말 많은 지인들이 늦었다 했을 때 2019년, 2020년 심지어 제 지인분이 2020년 가을에 들어가셨는데도 또 올라요.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5개 섹터로 나뉘는데 이제 광명 뉴타운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뭐 하락하고 있다, 떨어졌다, 몇 억이 뭐 떨어져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소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고 하는데 뭐라고 보세요? 거래가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지금 다른 뭐 재개발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덩어리가 좀 많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자체가 광유는 이제 34평 기준으로 7억대, 8억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7억대, 8억대에다가 프리미엄만 7, 8억이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뭐 한 9억대, 뭐 많게는 10억대까지 가잖아요. 8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상급지 전세 끼고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뜸하지만 막 호가가 막 1억 5천씩 막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그 구역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구역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그리고 뭐 교통망도 뭐 많죠. 이제 점선이 되게 많죠. 그리고 제2경인선 그다음에 차후에 뭐 시흥 이제 광신 뉴타운 광시 그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수순을 밟고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광명의 기존의 광명 면적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면적으로 이제 광명이 이제 그 세컨 광명이 몸집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동탄 빼면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와 정말 광명에 이게 다 포함해서 제일 클 거예요 아마. 한 20년 후에 광명은 수도권 내의 택지지구 중에서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몸집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 광명인데 이제 요거는 피는 이제 예전 거고요. 요게 구역들 현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는 또 수로 바뀌니까. 제가 자 보시면 1구역은 철거 뭐 다 거의 완료했고요. 이제 GS하고 여기들 보시면은 이제 건설사들이랑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구역 있고 2구역이 지금 베르몬트로 광명. 그냥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5개월 때 7월부터 그 달에 힌트 7월부터 계속 리스트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분양가 때문에 분양가 산정 때문에 지금 광명 구역이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가 산정 때문에 이제 고충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2, 4, 5구역이 그러니까 광명 사거리역 중심으로 북단과 남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단은 다 철거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시면 시장 뒷단으로 해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펜스 치고.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뉴타운, 수도권 내에서 재개발을 가장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화 급지로 가장 추천해드릴 만한 곳이 광명 뉴타운입니다. 왜냐면 입주한 것도 있고 철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중인 거 있고 이주 중인 거 있고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완벽하네요. 막 이렇게 있고 해제 구역들도 있는데 그건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철도 있어. 전철 옆에서. 네, 차 안 갖고 가도 돼.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명시흥선 뭐라든지 네. 뭐 이제 7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그 강남하고 직결되는 이런 거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16구역이 제일 먼저 입주를 했죠. 16구역은 그렇죠. 이제 실거래 안는 11억대에서 호가는 12억 뭐, 네, 그러니까 시세 가치는 한 12억 대 아직 한 바퀴 안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유는 지금 84 기준으로 이제 좋은 구역들은 이제 12, 13억대를 벌써,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16구역이 입지가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좋은 곳들은 12, 13억대를 총매가 기준으로 이제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광유에서는 16단지만 입주를 했지만 이제 철산 주공 아파트 4단지인가요? 4단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주공 아파트로 재건축된 철샘프, 철산역까지 도보로 가능하잖아요. 네. 철샘프가 시세 실거래가가 15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롯데캐슬 그 7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실거래, 그러니까 총매가로 15억을 이상, 15억 이상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 자체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초기 투자 금액 자체가 12, 3, 4억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철산주공 11, 8, 9도 이제 통합재건축 여기 자기가 다 자기가 진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래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몸집이 커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 자체가 막 초투가 20억, 18억 막 이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시세 전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주비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자체가 좀 다른 지역보다 일반 기축단지들보다 맞습니다. 이제 무겁다 보니까 거래가 좀 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가 덜 되는 와중에 좀 빨리 매도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급매물이 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구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 구역들 내에서도 진행 단계가 조금 그래도 관처가 낮잖아요. 2주 시작했어요. 네. 11월 25일인가부터 2주를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이제 2주 기간인데 2주비가 원래는 이제 40%인데 추가로 이제 건설사에서 20% 이주비 대출 추가로 해줘서 어쨌든 좋은 조건으로 이주를 나가고 있고 여기가 25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매물은 4억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은 이제 리스트를 내가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구역들과 평형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특강이네요, 완전. 네. 이제 이게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엑셀 자료를 쫙 풀어줘요. 1구역, 5구는 총매가 얼마, 초투는 얼마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렇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1, 2구역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 이제 실투 가격이 한 7, 8억대, 7억대 정도, 7, 8억대 정도 됩니다. 네, 1, 2구역. 네, 그리고 선호하는 4, 5구역 같은 경우도 네. 실투가가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8억대 정도면은 이제 러프하게 7억 후반, 8억대 정도 하시면 러프하게 하실 수 있고. 저희 카페 스태프께서 이게 3억에 잡으셨었잖아. 3억에. 작년 초에. 아름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1구역 같은 경우 같이 답사 갔다가 답사 가셨다가 와, 스태프는 진짜 천운을 만나셨네요. 그다음에 11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이제 11, 12구역이 이제 대장단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11구역은 좀 평지잖아요. 12구역은 또 경사가 있고 그러니까 12구역은 철산역을 끼고 있지만 경사가 있고 11구역은 이제 반듯하고 나름 평지고 상권 잘 돼 있고. 네, 상권이 워낙 경사 쪽에 상권이 좋죠. 워낙 좋아서. 네, 그래서 11구역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금액이 이제 84 기준으로 이제 물건에 따라 되게 왜냐면은 이주가 안 나간 구역들은 전세 얼마 껴있니에 따라서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1구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84인데 실투 가격이 6억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거죠. 네네. 왜냐하면 전세가 껴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주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은 초기 투자 금액 문턱이 조금 낮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초투가 다 7, 8, 9억이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뭔가 수도권의 기축단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갈아탈 형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쇼위님 같은 경우도 검단의 4년차 신축 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에 무려 광명으로 갈아타실 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검단 내에 있는 것도 아닌 검단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옮겨버릴 것인가. 왜냐하면 옮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거주를 다른 데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관처니까 입주까지 5년? 넉넉 잡아서 5년 정도 보면 되는 거니까 입주 시기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쇼이님처럼 뭔가 거주하고 투자 분리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수도권 내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금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입주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광명도 저는 되게 좋고요. 광명은 또 광명이 지금 약간 주춤하는 이유가 일단은 법인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법인 못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극초기 구역, 해제 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보시면은 되게 광명이 되게 재밌는 시장인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게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6구역이에요. 6구역. 6구역. 입지 되게 좋죠. 네. 6구역이고 여기는 뭐 가로주택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가로주택, 지주택 막 하는 막 네. 서로 싸우고 있고요.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이제 19구역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23, 17 그다음에 뭐 그 3구역 통합구역인데 여기 이렇게 세 개 통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7구역이에요. 최근에 이제 구역 그 바운더리가 좀 넓어졌는데 7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네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많아요. 여기는 이제 13구역 13구역 여기는 8구역 이렇게 해서 이게 해제된 구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빌라들도 전세를 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적게는 1억대에서 많게는 3억대 해서 이제 이 광명 뉴타운의 해제된 구역들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만 25,000 가구요. 광명 뉴타운만. 뭐 신도시죠? 그럼 미니 네. 신도시가 되는 거죠. 철산 주공 아파트까지 합하면 이제 거의 뭐 3만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신도시급이에요. 미사, 뭐 다산 이런 급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얘네보다 훨씬 큰 이제 광명 시흥 뉴타운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광명 자체가 뭐 눈부시게 발전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뭐 너무 좋은 곳이지만 지금 너무 무거운 물건이고 재건축이라서 네, 13하고 12도 여기 안전진단 통과했죠. 1차 정밀 안전진단을 11단지하고 13단지가 둘 다 나란히 통과를 했죠. 거기가 대장. 네, 재건축의 대장. 초프마. 철산역 끼고 있고, 그쵸. 너무 좋습니다. 7단지는 뭐 지금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니까 대장인데, 4단지를 제외하면 대장인데, 뭐 초역세권이죠. 대장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모양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규모라든지가 13단지, 뭐 그렇죠. 12단지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되게 좋은 게, 여기 자이에다가 안양천 뷰. 네. 그러니까 지금 하안동도 그렇고요, 철산동도 그렇고 이 안양천 뷰가 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달라져요. 역세권과의 그러니까 역과의 거리, 브랜드, 대단지, 안양천 뷰가 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아마 일본 시공사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다 자이기 때문에 또 고급 브랜드 쓴다고. 여기 이제 뭐 그래요 하이엔드 브랜드 쓴다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자이가 여기 또 깃발을 꽂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광명은 뭐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광명 뉴타운에 4구역, 11구역, 12구역이요. 그 빵빵백이 뭐냐면 분담금을 그 잔금 할 때, 그러니까 입주할 때 100% 납부하는. 100%.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의 외에는 들지가 않고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합분들이 똑똑하셔갖고 네. 이것도 많이 하시고. 빵빵백 4구역, 11구역, 12구역 빵빵백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런 빵빵백 구역들이 서울에 좀 있어요. 뭐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그다음에 상계 1구역 뭐 이런 구역들. 이런 구역들은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내가 자산 영끌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외에는 자본이 없어라고 하면은 분담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역들 최근에 인천에서 9개 4구역 이런 곳이 빵빵백. 빵빵백을 잘 찾아서 이제 투자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자금을 잘 유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은 관처가 나면 관처가 또 11구역 같은 경우는 낮죠. 관처가 나면은 전매가 제한되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준이 2018년 1월 23일에까지 사업 시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구역들 1, 2, 4, 5 구역 뭐 이런 구역들은 다 이제 그 관처 이후에도 매도 매수 가능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도 매도 매수 하잖아요. 네. 근데 다시 기억하셔야 될 게 9, 10, 11, 12 이 구역들은 관처 이후에 전매가 제한된다. 근데 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낮고요. 10구역도 마찬가지고 9구역도 다 마찬가지. 근데 12구역이 지금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했나요? 아무튼 총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처가 곧 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12구역에서 이 금액대가 좀 떨어진 물건들이 나왔어요. 피가.
그쵸.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1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투자자 혹은 뭐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11구역도 9월에 관처가 났는데 8월에 7월에 그러니까 급한 매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조금 프리미엄이 이렇게 물건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이 살짝 조정됐던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가 아니라 12구역 같은 경우에 피가 74나 84 같은 경우에 최대 뭐 8억 이상 됐었는데 74 같은 매물이만 피가 6억 후반대 7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뭐 다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떨어진 게 아니라 관처 전에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의 현재 뉴스 나왔던 것까지도 다 추가적으로 깊숙이 분석해 주셨네요. 하한주공 어떻게 보시냐고 했는데 하한주공 제가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한주공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하한주공이 이제 윗단을 다 했어요. 형님들이 지금 광유도 있죠. 철산주공 아파트도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 자이라든지 푸르지오 하늘채라든지 이런 단지도 2009년 10년에 입주한 기축 대장 단지들, 시세를 이끌어줬던 리딩 단지들도 이제 이제 다 이제 안정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차례가 온 게 소화는 아직 이렇게 입주 연한이 10년 조금 넘은 거고 거의 새 거야 그래도. 네, 그렇죠. 10년 이제 10년 차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하한주공이 다 30년 넘었어요. 90년도 전후예요. 맞아요. 89, 90년. 그러니까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그런 비슷한 거고 이제 일기 신도시하고도 비슷한 일기 신도시 살짝 빨리 들어왔죠. 그러니까 목동과 일기 신도시 사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한주공을 생각할 때는 하한주공 제가 진짜 2억대, 1억대 막 이런 거. 근데 불과 얼마 몇 년 안 되거든요. 저 갭 투자 엄청 했던 거잖아요. 과거 10년 전에. 성지죠, 성지. 12년도에 샀다 팔았다. 아마 지난 10년 동안에 갭 투자를 한 3번, 4번 정도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낙찰 받았다고 했던 그 단지, 부단지 10평대 단지를 2억 얼마에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시세였거든요. 받았는데 어쨌든 매도가 안 되니까 물건도 그때 많았어요. 매도가 안 되니까 법인으로 매수해서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분이. 네,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던 게 불과 2018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법인 자체가 매수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왜냐하면 수도권 내에서 저렴한 단지들이 없었던 거죠. 요만큼. 신도시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상품이 새로 바뀔 호재들,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신월시형 같은 신월시형, 하한주공 막 이렇게 저평가된 2억대 단지들. 신월시형 단지가 제가 기억나는 게 막 2018, 19년 2억대, 막 3억대 이렇게 됐거든요. 신월동은 다 그랬어요. 네, 신월시형 아파트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을 바짝 끼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 굉장히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가라고 하기도 살짝 그래도 그나마 좀 10평대는 아직도 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이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예요. 네. 재건축을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깊숙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용적률과 평균 대지 지분을 보시면 되는데 용적률이 한 160% 이하면은 좋고요. 완전 좋은 거고 180% 이하 정도 되면은 재건축 하겠구나. 그러니까 기준을 러프하게 용적률 180% 정도 되면은 재건축 하겠구나 정도로 좀 그냥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은 거거익선이죠. 거거익선인데 지금 보시면 8단지, 10단지, 11, 12단지 이런 단지들이 이제 평균 대지 지분 평대는 보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호갱노노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용적률은 나와 있는데 평대는 안 나와 있거든요. 평균 대지,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동, 향 이런 것도 물론 전세를 주시려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스코 같은 앱, 그러니까 디스코 말고도 많은데 디스코 앱에 보면은 토지 누르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체 면적이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하면은 이렇게 제가 나눈 거예요. 나누면 이렇게 평대가 나오거든요. 평균 대지 지분이 높으냐, 용적률이 낮으냐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평균 대지 지분은 높을수록 좋고, 이렇게 하면은 투자 가치 있는 물건들. 근데 이제 또 하한주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 기한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그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아직은 좀 뭔가 아직 컨디션에 따라서도 역과 얼마나 가깝냐, 버스 정거장이 얼마나 더 가깝냐, 철산역 얼마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또 안양천의 가치, 그 다음에 차후에 1호선이 연장이 되면은, 9호에서 연장이 되면은, 우체국 사거리가 또 얼마나 가깝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브랜드는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 브랜드가 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평균 대지 지분과 용적률, 현재 상태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졸리출 이런 걸로 실행할 수 있는 시세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광명 내에서 가장 좀, 실거주까지 고려하시면서 투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하한주공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나 하는데요. 일단 저는 하한주공을 고려하시기 전에 일단은 광명 뉴타운 내에서 예산안으로 할 수 있는, 왜냐면 지금 4억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하한주공을 뭐 1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4억대라면 일단 먼저 광유가 우선순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입 금액을 줄일 수 있다든지, 평형을 줄여서 그럼 단지를 조금 더 안단으로 들어가서 더 줄일 수 있다면, 혹은 뭐 4억 미만이라면 이제 하한주공을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예산이 된다면 하한주공보다는 당연히 앞서가고 있는, 입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속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래가치라든지 앞서갈 수 있는 이제 광유를 먼저 우선순위를 보고, 그 다음에 하한주공으로 넘어와서, 하한주공의 미래가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한주공. 네. 하한주공에 대한 완벽한 투자 설명서였던 것 같습니다.